영양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 회복기에는 어떻게 할까? 방사성 동요연소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 그리고 모든 치료 끝나고 나서 유지할 때는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갖다가 쭉 나열해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유제품입니다, 사실은. 다음 칼슘 흡수를 돕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비타민 D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음식이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간유, 등푸른 생선, 계란, 버섯 등이 있겠죠.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약간 생선 통조림 같은 거거든요. 막 꽁치 통조림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의외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함유가 가장 높은 게 대구 간유네요. 약간 오메가3 같은 걸까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어릴 때 간유구라는 약이 있었는데 그거를 막 억지로 먹게 하면 좀 있으면 이렇게 막 그 생선 비린 기름 냄새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런 것들이 아마 좀 개선돼서 요새 나온 것들이 좀 있을 텐데 그 약 많이 하는 우리 장원 씨 뭐 이런 거 있나요 요새? 뭐 현실적으로 음식으로 비타민 D 권장량을 채우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약을 먹는 것이 더 낫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햇볕을 많이 쬐는 게 중요한데 비타민 D 약은 대부분 비활성화 성분이 많아서 햇볕을 쬐는 게 사실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흡수를 방해하는 식품을 피하는 것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좋겠죠. 특히 탄산음료, 커피는 솔직히 좀 흡수를 좀 방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뭐 먹으면 안 되나요? 그랬을 때 저는 아니요, 괜찮아요, 커피 드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려요. 텀을 띄워서 드시는 거는 뭐 사실 큰 문제는 없고, 특히나 이제 또 그렇고 짠 음식은 자체가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주 소변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칼슘이 빠져나가는, 배출을 많이 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 조금 흡수를 방해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해외 약품 팔고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코드 리버 캡슐 이런 걸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대구 간유. 그렇죠. 네 맞아요. 아, 그런 약들이 아직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오메가3라는 약도 대구 간유 출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좋은 음식을 골라 먹고 비타민 D를 먹으면서 또 햇빛에도 자주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는 갑상선 수술후가 아니어도 평소에도 잘 지켜주시면 좋은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 지방 섭취를 수술 후에는 좀 제한을 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갑상선 근처에 그 림프관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있어요. 근데 그 림프를 다 이제 제거를 하고 나면 거기서 이제 유미루라고 하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이 유미루는 이제 이렇게 보통 저기 위에 있는 저 피주머니라고 부르는 저 백에 저렇게 이제 핑크빛으로 보이는 게 이제 정상적인데 이렇게 뽀얀 액체가 나오는 게 림프액이 새는데요. 림프액의 주 성분 중에 뽀얗게 보이는 게 이제 지방 성분이 많아서 저래요. 그래서 이제 갑상선 암 수술하고 나면은 지방 섭취를 조금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미류 같은 걸 방지하기도 하고 좀 적게 나오게 해서 빨리 먹게 하는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식품 선택에도 굉장히 이제 주의를 하게 되고 그 조리할 때도 기름 사용에도 최대한 기름을 좀 줄이는 이런 방식으로 좀 하게 되는 거죠. 요즘은 이제 에어프라이어도 있고 이제 뭐 찜기 이런 것도 많으니까 그런 걸 이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독자 여러분들도 식품 이제 선택이야 뭐 훤히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그래도 오늘 성의스라고 하니까 한 번 더 한번 알아보면요. 네. 뭐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 슬라이드를 굳이 그 만들어 온 거는 유제품의 일반 우유라는 게 있죠. 지금 무슨 뜻일까요? 근데 아까는 우유를 꼭 드시라고 말을 하셨는데 여긴 또 피해야 될 식품으로 일반 우유가 있네요. 그러면은 일반 우유라는 저기 거는 제목은 이제 지방 섭취를 제한할 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지방 우유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우유를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제 그 지금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 우유에 유지방이 많으니까 그런 걸 피해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환자들한테 이제 무지방 식이를 처방을 해요. 처방을 하는데 딱 가보면 떡하니 이제 우유가 딱 놓여 있어요. 아, 저는 뭐 기겁을 하죠. 근데 이제 딱 보면 무지방 우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무지방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자, 이제 생각할 게 있어요. 무지방 우유는 지방이 하나도 없는 우유가 아닙니다. 지방이 적은 우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무지방 식이를 하려면 무지방 우유도 안 되고 두유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기 동안은. 아,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몬드 이런 것도 기름이 안 많으니까 됩니다. 아몬드유, 뭐 무지방 우유
식물성? 저기 아보카도. 그러니까 지방이 들어간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거네요. 네네. 이걸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술이나 치료가 다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하면 될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네. 사실 모든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특별히 일반 생활과 다를 것이 없고, 이 내용은 세계 암연구재단에서 나온 건데 암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잘 지키기만 하면 정말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슬라이드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건강한 체중 유지, 운동, 식이 부분에서는 잡곡, 채소, 식이섬유를 강조했고, 여기 보시면 하루 섭취하는 양을 채소는 2~3컵, 과일은 하루 1~2컵 정도를 권고했어요.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조금 제한하도록 했고, 지방이 너무 높은 음식과 패스트푸드를 제한하고 당분이 너무 높은 음료나 술도 제한하는 것이 좋다. 네.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암을 예방하는 어쩌냐 하는 이제 선전하는 그런 약이나 보조식품 같은 것에 현혹되지 말자, 이런 거죠. 그런 약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약, 보조식품 이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막 유산균 이런 거 챙겨 먹고. 근데 이런 건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그런 약들이 다 나쁜 거거나 뭐 사이비라는 건 아니고요. 그 사이비를 이제 가려서 선택을 하면 좋은데, 이게 제가 저 만물상이라는 저 칼럼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게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 사이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미국 대통령이 그때 환자들에게 소독약을 주사하면 코로나가 낫는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사이비라고 막 비난받고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을 하면 조심하라 이런 거예요. 이 약이 무슨 소련 KGB가 만들었다, 나사에서 나왔다, 그것도 몰래 나왔다, 네. 김일성 장수연구소에서 개발됐다, 이러면 일단 요건 사이비구나 생각하면 좋고요. 또 뭐 그런데요, 제약회사가 뭐 자기네들 억압하고 의사들이 자기네들 박해하고 있다, 이러면 상식이 아니죠. 네. 이건 잘못됐다, 이런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이제 원래 굉장히 효과가 있으면 뭐 옆에 아는 분이 소개하거나 아름아름으로 아는 언니니 뭐 이런 사람이 소개하는 게 아니라 벌써 노벨상 받고 떡하니 나와야죠. 그래서 저는 저런 사이비는 현혹되지 말자. 전 슬라이드 너무 보고 반가웠던 게 거기에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드디어 나도 이제 외롭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명심합시다. 그래도 이렇게 아름아름 알려져 있는 약은 믿지 마시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약을 드시는 걸 더 권장드리고, 그리고 웬만하면 저희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 타입 말고 이 타입으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 직전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술 전에 뭘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 채널의 특징인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본다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시도록 하고요. 기존에 치료가 있다면 그 치료는 유지하십시오. 당뇨, 고혈압 같은 것들도 혈당이나 혈압은 특히 더 잘 조절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스피린이나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항혈소판 제제 같은 것은 미리 끊어야 됩니다. 이런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피가 잘 멎지 않아서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되는데요. 갑상선 자체가 혈류가 아주 많은 기관이어서 피가 잘 멎지 않으면 아주 위험해지고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갑상선 이제 수술할 때 보면은 이 약을 오래 끊을수록 좋지만 치료받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죠. 이 약은 보통 주치의와 상의해서 중단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것들도 피해야겠죠. 수술하면서 쓰는 마취제도 그렇고 많은 약을 쓰게 되는데 이 모든 약들이 다 간을 통해서 대부분이 대사가 되어지는데, 간이 무리가 온 상황이라면 위험할 수 있겠죠. 또 한약이 조금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술 전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한약을 먹고 보약을 먹고 몸을 갖다 좀 컨디션 어느 정도 만들어서 오겠다, 그거 꼭 피하셔야 됩니다. 특히 저는 홍삼하고 오메가3 이런 약들도 끊고 오시라고 하거든요. 홍삼 같은 경우 많이 드시고 오세요. 근데 홍삼이 굉장히 혈액 응고를 좀 방해하고 혈액순환을 워낙 잘 되게끔 하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드시고 오면은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수술해보면. 뭐 이건 이제 다른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좀 하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좀 있어서 꼭 홍삼이나 오메가3는 일주일 이상 중단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뭐 술, 담배도 당연히 뭐 중단을 해야 되겠는데 뭐 이제 담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 후에 호흡기 계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뭐 술 같은 경우도 간에 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항생제에 대해서. 네.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미리 조사는 하겠지만 그걸 또 말씀을 못 하시고 건너뛰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항생제라든지 심지어는 드물게 테이프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수술에 테이프를 붙이고 나면 굉장히 이 두드러기 같은 게 나으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셔서 하셔야지만 봉합을 하고 우리가 테이프를 붙여놓는 그런 걸 피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심지어는 그 베타딘 알러지도 있고요, 알코올 알러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를 소독을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소독할 약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건 약을 바꿔 써야 되니까.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오늘의 체크리스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추가를 좀 하면, 나는 이제 외래에서 이렇게 막 상담을 끝내고 수술 범위 결정했고 이렇게 다 결정했으면 더 이상 저 인터넷 들어가서 보지 말아요. 웹서핑 하지 마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내용을 많이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것저것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이상한 치료법이 현혹되지 않아야 되지만 나쁜 친구도 만나지 말라. 그 나쁜 친구 중에서 이제 아는 엄마들이 중요합니다. 아는 엄마. 아는 옆집 엄마가 그런 말 했다. 거기서 이제 오지랖이 되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꼭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족들과 같이 상의하라.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얻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제가 어떤 강의를 가고 마지막 말은 이거예요.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호미로 막자. 나중에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나면 불도저로도 못 막는 시간이 올 수 있다. 조심하자. 이런 뜻을 꼭 이야기합니다. 네. 역시 좀 까칠하지만 그래도 환자분들을 생각하시는 선생님의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옳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두 분 교수님들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